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파트 젊은 포수 새 선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파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군대 갔던 선수들이 이젠 다 돌아왔다. 루키 포수 한 명이 더 생겼다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선수들 나이만 먹은 것 같은 포스파트. 다만 육성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하나 구단이고, 젊은 선수들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25시즌은 꼭 주전을 압박하는 젊은 포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외야는 주전 3자리, 백업은 2자리입니다. 내야는 주전 4자리, 백업 3자리. 그런데 포수는 주전 1명, 백업 1명입니다. 물론 때때로 3포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팀들은 2명의 포수를 활용합니다. 한 번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 주전 자리를 빼앗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자리보다 경험, 경륜이 크게 작용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확고한 주전이 있는 팀의 백업은 결국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다가 주전 포수 이탈이 된 팀을 만나면 주전으로 올라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KT 장성우, 한화 최재훈, 기아 김태군, LG 박동원, 삼성 이지영 모두 이적을 하면서 주전 포수가 된 선수들입니다. 한화는 신경현 포수 이후 주전 포수를 찾지 못하다가 고생을 하고 최재훈 선수를 영입하였고 포수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고생이 각인된 것인지 그 이후로 꾸준히 포수 유망주 선수들을 지명하고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최재훈 선수는 굳건했지만 백업 선수들은 면면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허두한, 백용환, 허관의, 박상원, 이재원 등 백업 선수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당장은 이재원 선수가 김경문 감독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범 경기까지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젊은 새 포수 선수들, 박상원, 장기현, 허인서 세 선수를 주목해 봅니다. 박상원 선수는 24시즌 1군에서는 27경기 52타석 12삼진 9볼넷, 타율 2할 8분 6리, 출루율 4할 2푼 3리, 장타율 3할 5푼 7리, WAR 0.47, 우르크 119.8을 기록했습니다. 2군에서는 27경기 93타수 34안타 2홈런 13삼진 12볼넷, 타율 3할 5푼 5리,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은 4할 9푼 5리를 기록합니다. 최원호 감독은 시즌 초반 이재원 선수를 활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베테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박상원 선수는 4월 말,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 올라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재훈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고, 최재훈 선수가 1군에 복귀를 하려는 상황에서 박상원, 이재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재원 선수를 선택하였고 박상원 선수는 2군으로 내려갑니다. 이후 감독이 김경문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재원 선수가 이렇게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재원 선수를 지지해 주었고, 결국 시즌 끝까지 최재훈, 이재원 체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원 선수는 다시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시즌 아웃이 됩니다. 1군 경험이 부족한 장규현, 허인서 선수와 달리 이미 1군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한 경기를 책임을 질 수 있는 포수입니다. 김민우 선수와 호흡을 맞춰 완투승을 합작하기도 하면서 당장 주전이 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포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포수로서 갖춰야 하는 요소들 모두 갖춘 포수입니다. 블로킹, 캐칭, 도루 저지, 볼 배합, 타자로서도 컨택, 펀치력, 주력, 송구 모두 일정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포수라고 할 만합니다. 여기에 백업으로 약 2년간 있으면서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현 시점 차기 주전 포수로 가장 가까운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재다능, 이게 박상호 선수의 장점입니다. 특히나 어깨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커지면서 도루의 가치가 늘어난 현재 야구판에서는 도루 저지가 포수의 가장 큰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상원 선수는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박상은 선수의 단점을 보면 될 대로 되라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블로킹을 해야 하는데 글러브질만 한다거나 2루 송구를 할 때 빠르게만 던지려고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송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 수단이 목적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다재다능함, 모든 부분에서 모난 부분이 없지만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2%가 부족한 것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훈 선수를 압박은 한 적이 있어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수들의 신뢰를 크게 받고 있는 포수이기에 언제나 차기 포수로 언급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타격입니다. 유형을 가리는 타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타자에게 2할 8푼, 좌타자에게 3할 3푼 3리, 잠수함에게 2할 8푼 6리, 득타율도 3할 6푼 4리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군에서 많은 타석을 소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군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 24시즌이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2할 5푼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짧은 기록이라도 2할 8푼 이상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번 호주전을 보았을 때 좌투수 우투수를 가리지 않고 공을 다이아몬드로 형성을 시켰습니다. 모든 타구가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타구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합니다. 최재훈 선수를 넘으려면 수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타격을 보여주어야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못해도 2할 8푼, 3할은 기록해야 확실히 최재훈 선수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박상원 선수를 활용할 근거가 마련이 될 겁니다. 어떤 한 시즌을 보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엔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버리는 한 시즌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장규현 선수의 24시즌은 2군에서 161타수 49안타 1홈런 26볼넷 27삼진 타율 3할 4리 출루율 4할 5리 장타율은 3할 7푼 9리입니다. 시즌 후반기 확대 엔트리 때 수혜를 받은 장규현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냉정히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후반기 확대 엔트리 수혜를 받으면서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경기 중간 포수로 7경기 투입되었고 타석에 9번 소화하면서 볼넷 하나. 기회를 주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규현 선수에게는 작은 성과가 필요했는데 결국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1군 캠프에 합류를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후반기 장규현 선수를 체크했으니 못 봤던 선수를 체크하려는 의도도 크겠지만 선수 본인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1군 캠프 제외입니다. 장규현 선수도 박상원 선수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편안함을 느낀다. 나쁘게 말하면 존재감이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보면 1군 주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예전엔 송구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젠 많이 보완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격에서만 자기 가치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냉정히 지금은 콜업 순번에서 밀려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원, 박상원, 허인서에 이어 네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른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장규현 선수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인서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인서 선수는 퓨처스에서 295타수 80안타 13홈런 46삼진 40볼넷 타율 2할 7푼 1리 출루율 3할 5푼 1리 장타율 4할 6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FA 보상 선수 제도 때문에 퓨처스에서만 경기를 소화합니다. 상무 제대 후 성적 상승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시즌 타율 3할 9푼 3리, 24시즌은 13홈런을 기록했다. 25시즌은 이 두 성적이 복합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하나 포수 허의서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루키로 입단을 했을 때부터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퓨처스에서 확실한 성적표를 얻어내면서 더욱 가치를 올렸습니다. 허인서 선수도 다재다능, 공격에만 수비에만 스탯이 몰려있는 것이 아닌 공수 다방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인서 선수를 기대하는 팬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어리숙한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장규현, 허인서 선수는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서 포수들은 이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장규현, 허인서 선수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박성원, 허관의 선수는 그 시간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박성원, 장규현, 허인서, 여기에 허관의 안진까지 포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한지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물론 포변을 생각하고 지명을 한 걸 수도 있죠. 이번 첨백전에서 한지훈 선수가 1루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포변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원, 허관의 선수가 구단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결단을 생각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재원 선수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최재원 선수 자리를 압박해야 합니다. 다른 젊은 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포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빨리 포수 세대 교체가 될 팀은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수가 걱정이라는 워딩을 한화가 들었던 것이 기억에 가물가물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 포수들이 능력이 있고 급이 높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4시즌 이재원 선수도 밀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재원 선수를 밀어내고 최재원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선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